30년의 수많은 사실을 재정리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저의 입장 표명을 기다리게 해드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단연코 없습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고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겠지만 현재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 바랍니다. 제 직을 핑계로 그것을 피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제 의정활동에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노력. 오늘 뉴스탑10 여기부터입니다. 국회 입성 하루 전날 윤미향 당선인이 오늘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지난 18일 언론 인터뷰 후 두문 물출한 지 무려 11일 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윤미향입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제기된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30년의 수많은 사실을 재정리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저의 입장 표명을 기다리게 해드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거의 적의 첫 마디였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제부터 이 얘기를 좀 하나하나 뜯어볼 텐데 먼저 본격적인 의혹 얘기를 하기 전에 윤미향 당선인의 태도 당당하고 카랑카랑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용수 할머님 기자회견 장면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1시간여 동안 정말 울분에 찬 또 절규하는 듯한 기자회견을 우리가 목도를 했죠. 그 상황에서 이제 11일 만에 윤미향 당선인이 오늘 당선인 신분으로 이제 국회에 나와서 한 20여 분 정도 기자회견을 하고 또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잠시 했는데요. 저는 아닙니다 기자회견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나머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걸로 일관을 했고 또 어떤 면에서 참 당당하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할머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 본인이 굉장히 다른 생각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할머니의 저런 절규 이런 상황에서 윤미향 당선인은 오늘 참 당당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쨌든 질의응답까지 포함해서 거의 한 40분 정도 진행이 됐어요. 시종일관 당당한 모습으로 기자들 앞에 선 윤미향 당선인인데요. 하지만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을까요? 기자회견 내내 윤미향 당선인은 땀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돈을 모았고 그 사이 1995년에 명진 아트 빌라를 4,500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한국 아파트는 2013년에 매각되었는데 14년 동안 시세가 1억 1천만 원이 올라 매각 금액은 1억 8,950만 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과 피해 할머니들의 기대와 응원에 부합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희가 땀 자체에 집중하자는 건 아니고요, 최 교수님. 물론 오늘 낮에 꽤 더웠고 취재 열기 상당히 뜨거웠을 거라고 짐작은 됩니다만 좀 긴장했다, 당당하고 카랑카랑했지만 그건 못 숨겼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죠. 저기에 지금 300명 정도 되는 취재진과 관계자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내 공간도 엄청나게 더웠을 거예요, 공기가. 그리고 에어컨을 지금 가동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온도가 높았을 것이고 첫 번째 이유는 두 번째 물론 당당하게 카랑카랑 목소리로 본인의 의사를 잘 전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죠. 어느 누가 제자를 쓴다고 긴장이 안 되겠습니까? 그럼요. 긴장하는 모습 때문에 결국 또 땀이 흐르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일단 저 안에 실내 온도가 높았을 가능성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온이 상승했을 가능성 그런 부분들이 땀이 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긴장한 건 분명하다. 본인도 어쨌든 그 얼굴이 상기된 얼굴을 보여준 걸 보면 상당히 긴장하면서 발표한 걸로 보여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어도 여러 가지 긴장은 감출 수 없었겠죠. 그런데 또 하나 이 시간과 장소가요. 21대 국회 개원 하루 전날 그것도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윤 당선인의 목소리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왜 오늘 하게 되었는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를 통해서 제 역사를, 제 과거를 돌아본다라는 것, 그 너무나 저에게 사실은 깊은 반성의 시간이기도 했고 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제 스스로 조리 있게 체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난 약 20일 동안 저에게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용기를 내고 국민들께 제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절박감, 그게 있었기 때문에. 구장차장, 네. 제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만 금배지 달기 하루 전은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네. 왜 또 월화수목금 중에 금요일 오후 2시냐, 네. 그리고 국회 소통관이냐, 여러 뒷말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금요일을 택한 것은 보통 그 홍보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쁜 뉴스는 금요일에 릴리스를 하고 좋은 뉴스는 일요일에 릴리스를 해라. 그러니까 뿌려라, 네. 전달해라 이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에 이제 뉴스가 나오게 되면 이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짧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말은 일반적으로 이제 휴식을 취하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 뉴스에 계속 집중하고 그 후속 뉴스를 따라가기보다는 좀 단절되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쁜 뉴스는 금요일에 내보내고, 대신 좋은 뉴스의 경우에는 일요일에 내보내게 되면 새로운 한 주 내내 그것이 화제의 중심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예. 좋은 뉴스는 일요일에 내보낸다, 이런 속설이 있는데 거기에 딱 맞춤이라도 한 것처럼 금요일 그것도 오후에 이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내일 조간에는 잠깐 나오고 오늘 저녁 뉴스에는 나오겠습니다만 주말에는 이제 다른 뉴스들이 또 채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시기를 좀 택한 거 아니냐라는 이 추정이 가능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왜 국회 소통관이냐. 어허. 지금 모든 국민의 의혹과 관심은 정의기억연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전임 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그 사무실에서 당당하게 해명을 했으면 됐을 텐데, 이제 과거의 일이고 그것은 나는 앞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에게 만날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이다, 이런 것을 과시하고자 하는 뜻이, 이 숨은 뜻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담겨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발언 역시 윤미향 당선인은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제 의정활동에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노력과 함께 할머니들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난 30여 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사퇴 권유 있었나요? 아니, 없었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가 맡을 역할들 또 조사들 성실히 임한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호영 변호사님, 네. 저 뜻은 그러면 불체포 특권은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국회의원은 이제 그 회기 중에 이제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할 수 없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회기 중이라도 이제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얼마든지 출석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 어떤 체포 동의 없이도 본인이 제 발로 걸어 나가겠다, 나는 당당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실제 오늘 기자회견을 보더라도 이제 어떤 통렬한 어떤 반성, 이런 워딩을 쓰기는 했지만, 다시 말해서 그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어떤 사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한 사죄는 아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은 어떤 형사적인 그런 처벌을 질 만한 어떤 일을 한 적이 없다라는 지금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두 가지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서 3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에 어떤 위안부 사과를 받지 못한 그러한 부분을 이제 매듭을 짓고, 네.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주어진 어떤 그런 법적인 책임들은 이제 검찰 조사를 통해서 벗어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부터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든 의혹에 대해서 아니다. 일각에서는 기자회견이 부인만 하다 끝난 것 같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 의혹, 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쓴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보니 제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일시적인 후원금이나 장례비를 모금하기 위해 단체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가 활용되는 경우가 있었고, 저도 크게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금액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행동한 점은 실로 죄송합니다. 최근 계좌 이체 내역을 일일이 다시 보니 허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부끄러워집니다.
개인 계좌 쓴 거 허술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혹은 나머지 부분은 다 괜찮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듣고 싶은 내용이 바로 저 부분입니다. 본인이 이야기했지만 허술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뭐가 허술했냐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듣고 싶었던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은 본인이 나타나지 않았던 게 결국 개인 계좌를 지금 살펴봤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최소한 개인 계좌가 지금 본인 설명대로 따르면 한 2억 8천만 원 정도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중에서 실제로 뭐 2억 5천만 원 정도는 쓰고 5천만 원은 이제 정대협에 넘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정도 되는 증거라도 좀 들고 나와서 본인이 아니 그동안 뭐 했겠습니까? 다 이 부분을 11일 동안 안 나타날 동안 이 계좌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에 조사한다고 하지만 오늘은 국민 앞에 본인이 어떤 해명을 하는 자리잖아요. 예. 국민이 먼저입니까? 검찰이 먼저입니까? 그런 면에 비춰보면 오늘 같은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본인이 자료를 들고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허술한 부분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거의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면을 비춰보면 또 오늘 기자회견을 왜 했는가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본인이 지금 시민단체 운동을 뭐 30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게 작은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정의기억연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정말 대표적인 시민단체고요. 거기에 변호사, 회계사 다 있습니다. 자, 그럼 그분들은 뭐 했죠? 이렇게 돈을 정대협에서 5천만 원을 갑자기 들어올 때, 그리고 개인 계좌를 모금할 때, 그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전문가들이거든요. 우리가 1,000만 원 이상만 모금하면요, 기본적으로 서울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 변호사와 회계사분들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와서 느꼈다? 저는 이게 앞뒤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구정차장, 네.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총 네. 모금액이 3억 가까이 되고 지출액은 2억 3천만 원. 정대협 사업에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개인 계좌에 자금 출처라든지 돈의 흐름에 대해서 오늘 속 시원히 해명한 게 있는 겁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수입은 2억 8천만 원이고 그 가운데 2억 3천만 원을 이 모금 목적에 맞게 사용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 그건 이제 본인의 주장일 뿐이고요. 검찰 수사를 통해서 과연 2억 3천만 원의 이 지출액이 실제로 모금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됐는지, 과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만큼의 이 자금이 집행이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나머지 금액 5천만 원의 경우에는 이 정대협 사업에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대협 계좌로 이체가 돼서 실제 정대협 사업에 사용됐는지도 이 검증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면 개인 계좌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인이 또 하나 얘기한 게 있거든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 계좌를 통하여 모금하였다고 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거래 내역이 있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고발된 사실 중 하나이므로 구체적으로 조사 과정에서 자세히 소명해 가겠습니다. 이영분 변호사, 일단 오늘 뭐 국민들 여러 가지의 의혹 중에 그러니까 입증 자료 없이 일단 뭐 구두로만 기자회견 해명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네. 아무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도 기본적인 입증 자료나 소명 자료는 기자회견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뭐 가지고 나올 수도 있겠죠. 정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떤 이런 기자회견이 오늘은 결국은 뭔가 이 쏟아지는 의혹에 대한 좀 속 시원한 해명을 이제 요구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에 대한 답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개인 계좌의 거래 내역을 일부라도 좀 들고 나오든가 아니면은 어차피 본인 계좌는 본인이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뭐 엑셀 표로 정리를 해서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쓴 것이 전혀 없다라는 어떤 그러한 것을 소명할 만한 자료를 좀 제시했으면은 좋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또 하면 뭐 옹호하는 측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네. 이것을 섣불리 공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개인 계좌이기 때문에 이 정말 말 그대로 그 개인적인 그런 거래도 혼재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 계좌에는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오픈하는 것은 좀 어려웠을 것이다. 좀 이러한 얘기도 또 나오긴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첫 번째가 지금 개인 계좌, 그러니까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쓴 거 아니냐라는 논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안성 쉼터를 사업하는 과정에도 의혹이 꽤 많았습니다. 이 부분 윤미향 당선인의 해명과 설명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성 힐링센터는 시세와 달리 헐값에 매각된 것이 아니라 당시 형성된 시세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매각이 지연되는 점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기부금에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저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힐링센터 매입 및 매각 과정에서 제가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시세대로 구입한 게 맞다는 주장인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평수가 60평 정도 되는데 예. 실제 그걸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그 집을 짓는 과정에 건물을 짓는 과정에 스틸하우스 공법을 활용해서 평당 한 600만 원 정도가 들었다는 겁니다. 60평 600만 원 들어서 전체 이제 토목 공사비 그다음에 그 땅 구입함비 다 합쳐서 약 7억 7천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저 건물을 만드는데요. 짓는데 그게 윤미향 당선인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7억 5천만 원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본다고 하면 비싸게 구입했다고 주장하는 주장은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파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에 팔았냐면 4억 얼마에 팔아 4억 2천만 원을 팔았어요.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이제 다시 정산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파는 과정에 집을 내놨는데 안 팔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미향 씨 주장은 5년 동안이나 집이 안 팔려서 계속 살 사람을 찾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시세가 떨어지고 감가상각 때문에 결국 건물의 가치도 떨어진 이유 때문에 결국 지금 4억 2천만 원에 팔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살려는 사람이 나와서 그 가격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쎄, 애초에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굳이 왜 안성까지 가서 그것도 주변 시세보다 훨씬 더 비싸게 왜 이 쉼터를 샀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 당선인이 오늘 공식 입장을 내기 전에 앞서서요. 안성쉼터 건설업자도 이와 비슷한 해명을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택 소유자는 건축비가 평당 600만이 넘는 스틸하우스 공법으로 지어졌고 토목 및 건축공사에 총 7억 7천만 원이 들었다면서 9억에 매물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샤론 스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국내에서 제일 비싼 벽돌이고요. 100만 원짜리 가져오면 300만 원 들어갑니다. 한 그루에. 제가 들어간 돈이 그 한 7억 7천 이렇게 3년 이상에 걸쳐서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 9억을 받으려고 처음 했잖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 안성쉼터도 괜히 왜 안성에 가서 뭐 이규민 당선인의 소개를 받고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었는데 9억의 매물로 내놓았고 처음에 9억을 받으려고 했다. 이것 또한 일각에서는 뭐 의혹이 좀 제기되고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으니까 말맞추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오늘 사실은 윤미향 당선인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왜 안성으로 갔나라는 이야기예요. 예. 왜냐하면 2012년이라는 그 시점에 할머니들 집 마포쉼터가 명성교회에서 14억 5천만 원을 들여서 기부한 게 있습니다. 사용권을 준 게 있어요. 거기에 방도 5개입니다. 그 2층짜리 규모에 있는 마포쉼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할머니 딱 3분만 사셨어요. 자, 그러면 할머니도 거기 더 사시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그러면 그 시점에 왜 안성이 또 필요했냐는 이제 문제 제기를 그동안 있어 왔는데 그거에 대한 해명은 지금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할머니들이 서울에서 좀 쉬시고 마포 지금 원래 주변에 원래 현대중공업에서 돈 10억 줄 때는 마포 인근에 집을 마련한다라고 해서 10억을 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성까지 내려갔냐는 것이죠. 그 물음에 대한 오늘 답변이 전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2013년도에 입주를 해서 2년 만에 사업을 철수를 합니다. 2년 만에 아무도 지금 쉼터에 할머니들 아무도 못 사니까 그 지금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감사를 해보니까 이거 엉망이라는 거죠. 자, 그럼 집 팔아라. 그래서 2015년도에 이미 F 학점을 받고 집을 팔려고 내놓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윤미향 당선인 본인 집은요, 사서 1억 이상 올랐다고 그랬어요. 자기 집이면 저렇게 했겠습니까? 자기 집이면 저렇게 손해보고 팔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집은 전부 다 이익이 나서 팔고 이렇게 했으면서도 왜 자기가 주요 사업하는 그 안성쉼터는 수억 원이나 되는 돈을 손해를 받고 파냐 이거예요. 그것도 남의 돈이라고? 그런데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네. 저기 할머니들 한 번도 사신 적이 없어요. 안성쉼터라고 해서 쉼터라고 만들었는데 무슨 샤론 스톤이고 뭐고 간에 뭐 고가고 간에 할머니들 살려고 만든 집에 할머니가 안 사는데 고가로 만들면 뭐합니까 거기서. 뭐 최고 지금 자제해서 집 만들면 뭐예요. 할머니들 살 수가 없는데. 자, 그래놓고 지금 저 비싼 가격을 주고 샀다. 저 주변 집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집이라면 저렇게 샀겠어요? 저는 그러면서 본다면 집 사는 거에서부터 파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저 업자 같은 경우도 보면 무슨 뭐 제일 비싼 거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저 시골에 저 비싼 거에서 저게 팔리겠습니까? 사고 파는 과정도 물론 의문점이 여전합니다만 윤미향 당선인이 부친을 이 안성쉼터의 관리인으로 둔 부분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해명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소한의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던 끝에 저희 아버지께 부탁을 드렸고 인건비라고 제대로 산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급여를 지급하고 부탁을 드려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친정아버지를 안성 힐링센터에 직원으로 채용했던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소한의 월급으로 친정아버지를 안성신도 관리인으로 했다. 구자욱 차장. 네. 근데 이게 죄송하지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는 해명이 네. 뭐 뚜렷하게 납득이 좀 됩니까? 저게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기부금을 10억을 낸 이유가 뭡니까? 외환부 할머니들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그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비싼 돈으로 자고 할머니는 전혀 살지 않고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는 F학점을 줘서 빨리 반환하라고 한 문제가 된 그 안성쉼터를 왜 4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실제로 산 사람이 누굽니까? 윤미향 당선인의 아버지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관리비라는 명목의 이 급여를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할머니에게 쓰라고 한 돈을 결과적으로는 윤미향 아버지의 관리비를 주는데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게 사용했고 또 재산상의 어떤 손실을 가져왔고 이것이 저 해명으로는 명쾌하게 해명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저게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어떤 기부금을 집행했다. 뭐 이거에 대한 어떤 비난은 면해가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안성 쉼터 관련해서 의혹 하나가 어제 있었죠? 무슨 얘기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안성 힐링센터 거래 후 저희 부부와 이규민 당선인이 베트남 나비 기행에 참여했던 이유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성 힐링센터 거래와 나비 기행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참가자 전원이 개인 경비를 부담하여 진행한 것입니다. 매입한 사람과 중개인 그리고 소개해준 사람이 다 같이 여행을 간 것 자체가 뭔가 안성쉼터에서 뒷돈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일부의 제기를 네. 최 교수님, 그러니까 개인 경비로 다 갔다는데 그렇게 하면 모든 해명이 다 해소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인 경비로 갔다고 하면 경비가 나간 어떤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게 어느 돈으로 갔는지, 이 부분이 뭐 어디서 계산이 됐는지.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해서 윤미향 당선이 지금 해명한 것처럼 정말로 개인 돈으로 간 건지, 아니면 혹시나 다른 계좌에서 이게 뭐 지급이 됐는지, 카드를 사용했다, 어떤 카드를 사용했는지 다 확인되지 않겠어요? 예. 제가 볼 때는 뭐 여행사를 통해서 갔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갔겠죠. 그 모든 과정을 들여다보면 어느 계좌에서 누구 돈이 어떻게 빠져나간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건 확인하면 나올 거라고 봐요. 지금 얘기했듯이 본인이 정말 주장하는 것처럼 그게 정말 개인적 돈으로 갔다면 문제가 없죠. 나비계획을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혹은 사실 두 사람의 어떤 집을 사고 파는 과정의 관계 때문에 거기서 돈이 생겨서 갔다고 하는 의혹이 생기는 건데 그걸 풀기 위해서 본인이 주장을 저렇게 하셨으니까 예. 이제는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저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면 뭐가 진실이 밝혀질 걸로 봅니다. 오늘 질의응답까지 대략 한 40분 정도 진행된 기자회견 핵심 의혹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첫 번째 이슈에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음 주제 이제부터는 윤미향 당선인과 이용수 할머니 얘기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